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만약에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이에게 밧줄을 던져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어떤 방법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은 가능성도 버리지 말고 시도를 해보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것저것 걸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우울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면 당신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반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선 살아야 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그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세상에 압도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우울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직업이 있습니까? 만약 직업이 없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게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 이유는 신체 리듬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시간에 잠자리에 들 이유가 없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사는 걸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의 결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박사들이 논문을 마쳤을 때 한 달 동안은 기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대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7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막상 제출하고 나니까 이제 뭐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박사들이 그 일을 즐기면서 했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열정과 짜릿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신경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긍정적인 감정은 목표 추구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불법 환각제를 복용했을 때 즐거운 이유는 이 목표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없다면 정해진 구조가 없는 것이니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회의 무질서에 압도되고 긍정적인 감정도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는 질문은 친구가 있나요? 입니다. 종종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추가적인 건강 문제도 있고 약물과 알코올 문제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중 3가지 이상이 있다면 도움을 주기가 정말 힘듭니다. 너무 깊은 혼란 속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문제들 중 하나가 그들을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직업을 구하라는 겁니다. 원하던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닥치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이성에게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라는 겁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초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과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나 자신이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대신에 자신이 무언가를 할 의향이 있는지 속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기법으로 명상과 같은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내가 하기로 한 일을 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 좀 더 흥미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루를 즐기고 싶다.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 이 방법을 3, 4일 정도 연습하면 뇌가 알아서 답을 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주 동안 미뤄둔 숙제가 있는데 그거 처리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72시간 동안 스스로 초조하게 있었지. 그거를 빨리 처리하면은 또 다른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과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우울해서 목표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만만한 목표, 반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해서 한동안 실천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 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믿은 후에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요령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찾는 겁니다. 저는 반복되는 작은 성과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고 하면 그저 망가질 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그룹의 학생들을 실험실에 데려와서 한 그룹은 노화에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시험을 풀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젊음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동일한 시험을 풀게 합니다. 이 테스트는 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단어들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몰래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노화와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읽은 그룹이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속도가 더 느립니다. 이런 실험의 결과는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환경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당신과 환경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하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은 암울한 생각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의 장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무의미한 삶에서 오는 소심한 대가이겠습니다. 그것과 반대의 의미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받아들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은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무의미한 삶, 의미 있는 삶 중 어떤 삶을 원합니까?